네, 이제 정리정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반 하루 일과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역할 중에 정리정돈이 있는데요. 사전에 놀잇감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정리 시간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리 노래를 통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뭐 이런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정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리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고, 놀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잇감의 위치를 즐겁게 찾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지금은 이제 치워야 되는 시간이구나,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실외 활동입니다.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그리고 만 1세는 매일 30분 이상, 만 2세는 만 2세 이상은 매일 1시간 이상, 이게 연령이 올라가면서 실외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지만 확실히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날,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1세는 매일 30분 이상, 그리고 만 2세는 매일 1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외 활동은 보유교사가 미리 활동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전에 놀잇감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외 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겉옷과 신발 신는 것, 그런 것들을 돕고 자연물 탐색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외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유, 이유, 간식, 점심, 그리고 낮잠, 휴식.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우유를 먹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편안히 쉬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른 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아에게 수유를 할 때는 편안하게 안아서 우유를 먹이면 아이가 좀 더 안정감을 또 느끼겠죠. 그리고 이유식을 하는 영아는 고형식에, 그러니까 좀 딱딱한 음식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의 기호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일반식을 하는 영아는 식사 시간에 즐겁게 참여하여서 스스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식과 점심 식사 전에 손 씻기 하는 것을 분명히 도와야 하고, 영아들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간식,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식, 점심시간을 통해서 영양에 관련한 교육과 바른 식습관 형성,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식습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또 아이가 스스로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바른 자세로 먹고 음식 및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좋고요. 영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저분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바닥에 하나 떨어졌잖니 막 이렇게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것보다 영아가 스스로 혼자 먹어보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낮잠을 잘 때 이야기인데요.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공간을 간단히 청소하고 영화의 개별 이불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적당한 빛, 너무 깜깜하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조용한 음악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자리에 누워 휴식과 낮잠을 자도록 선생님이 돕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다더라도, 영아가 모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습관이 영아마다 다 다르지만 개별적인 보살핌을 하도록 하고요. 안전의 문제들도 관련되어 있기에 낮잠을 잔다고 해도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0, 2세 발달 단계별 낮잠의 형태와 특성은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44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하루에 4, 5회에 걸쳐서 20시간 정도 자는 거, 4에서 6개월은 잠자고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것,
7에서 8개월은 그 전 개월수보다는 쉽게 잠들고 깬 다음에도 혼자서 놀기도 한다라는 것. 9에서 10개월은 낮에는 밝은 것보다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잔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이 144페이지 표 6-3에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저귀 가리와 화장실 다녀오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시간은 영아와 교사가 개별적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긴하게, 그러니까 요긴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기저귀를 가는 동안에 아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청결하게,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청결하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영아가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라고 이 기저귀 가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기저귀 갈 때는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하고 교사는 각 영아의 배변 행동 리듬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유치원에 왔을 때 꼭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왔을 때 꼭 어느 시간에 응가 또는 쉬야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리듬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너무 오랫동안 안 갈아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각 아이마다 어떠한 리듬을 갖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관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변의 횟수 그리고 양 상태는 영아들의 이 배변은 영아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아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또 뭐 장이 불편하고 하면 당연히 배변 상태가 좋지 않겠죠. 또 너무 많이 한다, 이거 문제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영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주고 이후 배변 훈련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과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영아의 배변 시간이 규칙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잠 전후, 식사 전후, 밤에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되므로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 배변 훈련을 하고 영아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옷을 입고 벗고 용변을 보는 것인지 그림으로 붙여주어서 익숙하게 한 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배변 훈련에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말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후 실내 자유놀이입니다. 오후 실내 자유놀이를 연장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이 선택하는 활동을 충분히 탐색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는 교재 교구를 준비해 놓고 또 제공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그 활동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영아의 소지품 정리 그리고 옷차림과 머리를 단정하게 챙기고 귀가 집에 돌아가는 준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린이집에서 영아 생활과 활동들을 하원 시간에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오늘은요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어요. 뭐 이런 부분들 부모님하고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하원 후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에 필요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아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교과서 페이지 146페이지를 보면 1일 보육 계획 및 운영 시에 교사의 역할들을 정리해 놓은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표준 보육 과정과 일반적인 영아 발달 특성에서 기대되는 발달 가업에 기초하여 일과 계획의 큰 틀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계획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일상 양육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일상생활과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영화의 생체 리듬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를 토대로 일과를 진행하고 일과 속에서 놀이 활동이 영화의 흥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의 운영 계획은 규칙적이지만 일과 운영 시 영화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철저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운영은 굉장히 일과의 운영은 규칙적이어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이의 그 개별적인 욕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반응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유 및 이유 그리고 낮잠, 휴식, 기저귀 갈기 등 일상적인 양육 활동은 교사의 민감한 관찰을 통해서 즉시 반응하고 교사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여서 양육자의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기저귀 갈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낮잠 시간이 아닌 때더라도 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면에 방해받지 않게 이러한 부분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실외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니까 매일 반드시 실시되어야 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할 당연히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욕구 등의 반응을 그것들을 고려하여서 개별적인 활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사와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애착 형성이 전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영아반의 하루 일과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과서 페이지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의 내용들을 결국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아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유아반의 하루 일과도 영아반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유아는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하루 일과 속에서 유아는 또래와 지속적으로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래 간 갈등을 해결하며 삶에 필요한 기술과 방식을 습득합니다. 따라서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배우게 되겠죠. 또한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주도하기도 하고 신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문제 해결 전략을 구현하여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됐죠. 따라서 3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 5개 영역에 걸쳐서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루 일과를 운영해야 합니다. 즉 아동 그리고 유아들은 이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럴 땐 내가 슬프네,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네 라고 하는 등등의 자신의 감정 등을 알고 친구가 슬프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자신을 조절하는 부분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죠.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누리과정 5개 영역을 걸쳐서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 경험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반의 하루 일과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 5대 영역은 여러분 신체 운동 건강 그리고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신체 운동도 잘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돼야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미술놀이, 음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경험을 추구하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연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이 각각의 부분이 모두 다 걸쳐서 유아의 놀이 그리고 경험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실내 자유선택 활동, 실외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법적 기준 그리고 국가에서 제한하는 수준이나 권고상 사항들을 굉장히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아반의 하루 일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나를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등원하는 것, 그리고 오전에 선택 활동하는 것, 그리고 오전 간식, 실외 자유선택 활동, 오전 자유선택 활동, 대 또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부분들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와 또 양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그룹 활동이나 낮잠 휴식, 뭐 이런 부분들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간식을 먹고 오후 자유선택 활동, 그리고 통합 보육 또는 귀가 지도로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